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 중국 측에 성주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산불 이란 정책을 합의해 주고도 전혀 그런 사실이 없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네.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서는 성주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그동안에는 산불 정책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산불 정책은 정부의 입장이지 중국과 합의를 하거나 약속한 것은 아니다. 또 일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드 운용을 제한한다. 이 일한 자체는 중국 측에서 요구하지도 않았고 우리 측도 전혀 검토한 적도 없다. 이렇게 오리발 발뺌을 해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 산불은 물론이고 이란까지도 중국 측한테 약속을 하고 합의까지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정부 문서가 나왔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장군이죠. 장군 출신이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문건을 지금 공개를 한 겁니다. 이 문건은 2019년 12월에 NSC와 국방부와 그다음에 외교부, 환경부 등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환경평가 협의회를 어떻게 구성했고 언제 구성할 것인가 이거를 하는 회의 속에서 이 문건이 공개가 된 겁니다. 즉, 그렇군요. 그 중국과 한국 간의 이 한불 이란이라는 그런 이 합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선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재인은 이렇게 얘기했죠. 문재인 정부는 합의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약속을 한 적이 없다 그랬는데 그 문서에 따르면 양국이 합의한 산불 이란 이렇게 아예 합의했다고 적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것이 모두 다 거짓말이었구나 하는 게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2017년 11월 국회에 나와서 그때도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을 빚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가 주권, 안보 주권에 대한 포기다. 지나친 친중 정책이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산불에 대해서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그건 정부의 입장이지. 우리가 갖고 있는 입장이지 중국과 합의한 것은 아니고. 그렇죠. 이란에 대해서는 아예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 한다면은 이 강경화 장관이 몰랐던가? 몰랐을 리는 없을 거고 국회에서 그러면은 위증을 한 건가요? 제가 조금 이렇게 그 씁쓸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강경화 장관이 사실상 핵심적인 회의에 참석 안 한 적이 너무 많아요. 그때마다 사실은 그랬었죠. 아프리카에 가 있다. 아프리카에서 남북 간의 어떤 평화를 지지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외교를 했다. 그렇게 밝혀지고 있어서 사실상 이런 어떤 외교부의 수장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설파를 하고 이 핵심적인 어떤 결정사항에 자신이 포함이 됐느냐 이거를 의심할 정도로 사실 강경화 장관이 한 일이 없고 그렇게 무의미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아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이 도외시했다고 하더라도 이 정부의 정책을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위증을 하고 국민들을 속이려고 한 것이죠. 왜? 만약에 그거를 실제로 약속을 했다 그러면 한미 관계가 일단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고 또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도 참 분노를 하는 게 뭐냐면 이 산불 이란과 관련해서 진보 측, 좌파 측 패널들하고 방송에서 얘기할 때마다 아니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랬을 때 늘 주장하는 게 입장도 표명 못하냐? 정부의 입장일 뿐이다. 그리고 일하는 중국 측이 요구한 사실도 없고 우리가 약속한 사실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문서에 따르면 아예 아까 합의한 이런 산불은 합의한이라고 돼 있고 한중 간 약속이라고 아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서가 2019년 12월 4일에 네네.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된 내용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그 전에 이 국가안보실하고 네. 국방보고, 외교보고, 환경보고 네. 또 협의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특히 이 사드를 배치를 하려면은 네네. 환경 영향 평가 예. 이게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끝나야 정식 배치가 되고 네. 전기가 공급이 되고 뭐 이런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려면은 또 그 평가 협의회가 구성이 돼야 하는데 네네. 네. 지금 이 평가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미국 측에서는 2019년 3월에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했는데 네네. 계속 이것을 미뤄온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박근혜 정부 때는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로도 가능하다 했는데 네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는 1년이 소요되는 네.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한다. 네. 이렇게 해놓고는 지금 이 12월 4일경에 만들어진 이 보고서만 되더라도 합의가 되어 있고 네. 3불 1하는 예. 이걸 어길 경우 중국 측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니까 네. 이것을 환경영향 평가 같은 것을 조기에 네.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이렇게 이야기한 근거가 바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의 말에 예. 문재인이 지금 중국을 방문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12월 23일과 예. 24일 예. 1박 2일로 문재인이 중국을 방문을 하고 당시에 이제 뭐 시진핑과 만날 약속, 뭐 왕이 외교부 장관과 만날 약속 이런 것들이 다 진행이 돼야 되므로 12월 3일 날 있었던 이 회의에서 아니 이제 20일 후면은 우리 대통령과 중국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회의담을 진행을 하는데 이게 걸림돌이 될 수 없다. 연기를 하자라고 지금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뭐냐면 거짓말을 또 국민들한테 한 거예요. 지금까지 환경 영향 평가가 왜 늦어졌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했거든요. 주민들 반대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환경평가 협의회에 주민 대표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죠. 예. 주민들이 그때 그러니까 뭐 시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아예 반대를 하기 때문에 평가 협의를 구성할 수 없어서 늦어졌다. 이런 변명을 했는데 아예 연기 그냥 아예 덮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 당시 상황에서 국방부가 이미 회의 전에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를 했대요. 그러면 23, 24일 회담 끝나고 돌아온 다음에 연내 이 협의회 구성을 마치자라고 했더니 그 당시 그 다음날 제안한 것에 대해서 이 NSC가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군요. 내년에 하자. 내년에 하자. 근데 그 내년 1월 달이 되니까 또다시 유야무야. 그러니까 정권이 끝날 때까지 그냥 유야무야로 덮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하자, 5월에 하자. 네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2월에 하자. 2021년 이후 끊임없이 계속 그냥, 미루면서 미루기만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재인 정권이 사드 배치, 이 정상 가동 이 자체를 중국 눈치를 보느라고 결국은 주민 핑계를 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는 근거를 대려면은 국방부에서 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참여를 해달라는 그 공문을 성주군한테 보내고 성주군에서 그 주민들한테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아예 공문 자체를 보낸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프로세스를 아예 밟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그 증거를 대려면 주민들이 거부를 했다. 예를 들어서 공문을 발송을 하고 성주 군수가 추천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거부. 못하겠어. 지금 그냥 설치하지 마. 라는 식으로 프로세스가 이루어졌다면 그게 말이 되죠. 하지만 선배님 말씀처럼 프로세스를 아예 밟지를 않은 거예요. 시작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주민 반대가 있을 수도 없는 거죠. 그 근거가 될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런데 그의 말에 문재인이 중국을 방문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가가지고 혼밥을 뭐 8끼인가 9끼나 먹고 왕이 외교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어깨를 툭 치는 결례를 범했지 않습니까? 무례한 그런 행동을 했죠.
그런데 그때도 예, 예. 중국 측에서 사드와 관련해서 문재인의 군기를 확실히 잡기 위해서 혼밥을 먹여야 한다. 네. 그렇게 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기사를 보면서 또다시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당시에 3일 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다 나온 거예요. 시진핑을 만날지도 몰라. 왕이 외교부 장관은 만날 약속을 만날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자. 아예 시진핑과 정확하게 약속이 잡힌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끼리 마치 김치국물 마시듯이 기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사드 영향 평가를 연기를 했다는 거 하고요. 한 가지 더 제가 분노를 하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이 문건을 전후해서 또 드러난 사실이 당시에 그 미군이 그러면 전기라도 대달라. 그러니까 전기를 연결해야지만 이 동력이 돌아가잖아요. 사드. 근데 차일피일 물으면서 아예 전기를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거짓말이 뭐냐면 5년 끝난 다음에 문재인이 뭐라고 했냐면 미군이 참 고마워한다. 우리는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사드와 관련돼서 이미 배치된 사드와 관련돼서 협조를 다 했다. 그래서 5년 후 보니까 미군이 뭐 굉장히 협조에 고마워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생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도 전기를 안 대주니까 어쩔 수 없이 헬기로 기름을 실어 날라서 그 기름을 돌려서 이 사드를 운용을 했다라는 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야당에서는 그 뭐 여러 의원들이 성주에 내려가 가지고 주민들을 부추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드 레이저 예. 이게 사람이 튀겨 죽는다. 예. 이제 성주는 참외고 뭐시고 먹을 수가 없다. 참외는 전자레인지에 튀겨진 참외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방송에서 활동하죠. 그 표창원 이런 사람들 가갖고 뭐 빨간 가발 쓰고 춤추면서. 근데 그게 왜 저는 동영상 보면서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럼 진지하지도 않아요. 웃으면서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춤췄으니까 손혜원 이번엔 네 차례야. 그러고 완전히 그 축제를 벌이더라고요. 그게 그럴 일입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상당수 우리 국민들도 야 사드의 그 레이저 위험이 상당히 큰 모양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고 성주에 참외가 판매량이 뚝 떨어졌던 거 아닙니까? 당시에 사실 성주 참외 판매량이 떨어졌습니다. 성주 참외가요 전국 참외의 거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명품이지 않습니까? 참외 그러면 성주 참외가 그렇게 포션이 많은데 그런데 지금은 아예 매출이 2배 이상 오르고 그다음에 생산량도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주 군민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가계소득이 굉장히 늘어났다라는 기사가 있는 걸 보면 얼마나 선전선동이 당시에 전 국민을 호도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사드 레이저 이 인체 유해 여부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권이 다 조사를 해놓고도 그거 전혀 공표를 안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문개기 이것도 역시 문개죠. 그러니까 국방부가 이미 검사를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과학자들이 전부 다 이야기하기를 사드가 우리나라만 배치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도 이미 배치가 되고 일본 기지에도 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미 환경 영향 평가 다 나왔거든요. 주민들의 어떤 뭐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 아니나 다를까 국방부가 지금 주도한 그런 이 인체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이미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하지 않고 공개를 미뤘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뭐 얼마 전에 그 영향 평가를 했는데 거의 뭐 인체에 무해하다는 게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우리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한 방 찍는 것만도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정도의 미미한 영향뿐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핸드폰보다도 더 뭐 전자파가 없다. 뭐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은 그때 그렇게 반대를 했던 지금의 민주당이라든가 반대했던 의원들이 한마디 말이라도 하든가 무슨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텐데
그 사실로 드러나니까 자기들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니까 이제는 입 딱 다물고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후쿠시마 얘기만 해요. 네. 사드 사과하라 그러면 후쿠시마 오염수나 막아라. 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단체, 그 광우병을 막 주도했던 시민단체, 또 그 시민단체가 그대로 사드 반대로 가고요. 그 사드 반대를 주도했던 시민단체가 지금 그대로 후쿠시마 반대 시민단체가 결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옮겨가는 안진걸 거죠. 민생경제연구소인가 뭐 그런 사람들 늘 아주 무슨 시위만 있으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또 양평고속도로 그거 저 근데 발표하고 지금은 있죠. 양평 고리 옮겼더구만요. 예, 예. 근데 후쿠시마는 영양가가 지금 없는 게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예. 과학과 팩트 앞에서 이 가짜 뉴스가 맥을 못 춘 것 아닙니까? IAEA 보고서도 나왔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별 호응이 없어요. 국민들도 아니 이러다가 지금 수산업이고 횟집이고 다 망하게 생겼다고 하니까 자칫도 자기들한테 역풍이 불 것 같으니까 그동안 뭐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규탄대회 하겠다는데 7월 달에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서울 한 번 했는데 그때도 자기들은 10만 왔다는데 네. 전국적으로 동원했는데 10,000명도 안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기사 보셨어요? 오늘 또다시 이 찬성하는 국가가 늘어났는데 지금 민주당이 지금 붙잡고 있는 국가가 중국하고 북한하고 그 다음에 태평양 도서 연안 국가들 아닙니까? 근데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그러니까 왜 섬나라들이잖아요. 네, 조그마한 그 국가들이 반 이상이 지금 돌아선다라고 돌아선 거예요. 그 기사가 오늘 나고 MBC는 그거를 어떻게 보도하냐면 일본이 돈으로 매수했다. 국가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찬성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민주당이나 뭐 더 탐사가 그랬던가요? 일본이 IAEA에 로비를 해갖고 뭐 100만 유로를 IAEA 사무총장이 받았느냐 어쨌느냐 그걸 지금 퍼뜨렸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IAEA 보고서 자체가 깡통 보고서고 로비 보고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다 IAEA 보고서를 못 믿으면은 그럼 어디를 믿으란 말이냐?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의힘 그 성명인가요? 이게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IAEA에 반대하고 대항하는 건 시리아와 이란과 북한뿐이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민주당이 끼어든 것 아닙니까? 네. 민주당도 북한 대열에 원래가 뭐 친북입니다만은 그래서 이 상주 사드 문제도 문재인 정권이 하도 중국 눈치를 보면서 협조를 안 하니까 로버트 에이브럼스 당시 한미연합 사령관이 국방부에 대해서 서한까지 보내면서 이거 좀 성주 사드 기지에 최소한도의 전기 공급이라든가 식량 공급 또 군인들이 머물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면서 뒤로는 이거 한미 동맹 맞냐 네. 이런 말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시에도 참 안타까웠던 게 그 성주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그러면서 완전히 둘러쌌는데 아시다시피 이 제주도 그 구럼바위 이 항구 반대하는 것도 포함해서 모두 다 현지 주민만이 아니라 거의 다 시민단체 사람들이 가서 외부 인사들이 거기 다 거기 장악하고 가서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주민처럼 행동을 하면서 사드 기지를 완전히 둘러싸서 뭐 먹을 것도 반입이 안 돼, 또 전기도 반입이 안 돼, 전부 다 헬기로 그걸 공수하는 그런 상황이 미국에 방영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아니 자기네 나라 지켜주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저렇게 반대를 하면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트럼프 때는 철수해버리자 그런 네.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신에 주한미군이 있으려면은 돈을 엄청나게 내라고 트럼프는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 아니야? 그렇죠. 주한미군 뭐 비용을 수십 배 늘려가지고 우리한테 청구서를 내밀었던 거 아닙니까? 네네. 어쨌든 문재인 정권이 국민한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사기를 치면서까지 안보 주권을 내주면서 친중, 매국 이런 것이 매국 행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친중 정권을 친중 정책, 친북 정책을 추진해갖고 지금 특보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특보게 아니라 도리어 중국이 우리를 깔보는 어떤 기제가 됐죠. 왜냐하면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했어야 돼요. 이건 이념을 떠나서 12월 23일 가서 사드는
우리의 주권이다. 예. 안보 주권이다. 당신네들이 이걸 관여할 바아니다. 마치 사드를 반대하더라도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의 주권을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만 되거든요. 예. 그런데 선을 긋기는커녕 내가 다 들어주겠습니다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어떤 글레이드, 우리를 깔보는 게 완전히 일성화돼서 주한 아니 대사관이 그렇게 완전히 전남 외교라고 막 늑대 1위 때처럼 그 자기가 주재하는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우리한테 베팅할래 미국한테 베팅할래 이런 식의 어떤 언사를 하게 만든 가장 큰 동기가 바로 이 점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드와 관련돼서 중국에 얕잡아 보이게 한 거. 그러니까 이 굴종외교 한 번 때문에 중국이 완전히 우리를 깔보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방문 전에 이해찬이가 가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산불 이런 합의를 해주고 온 것 네. 아닙니까? 네. 그때도 대통령 특사고 일국의 국무총리가 갔는데 시진핑을 딱 앞에 앉고 뭐 장관들 보고하는 자리에 이해찬 앉혀놓고 마치 지시하듯이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대개는 특사가 오면은 대통령 특사, 예. 더군다나 수상급, 총리급이 오면은 옆에서 같이 앉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란히. 예, 예. 근데 그 앞에다 앉혀놓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이 가니까 완전히 혼밥 먹여갖고 꿀밤을 준 것 아닙니까? 너 잘해. 그러면서 한한령을 하나도 안 풀었잖아요. 그렇죠. 이해찬은 원래 모택동을 존경을 해왔고 또 뭐 중국이 큰 산이고 우리는 작은 산이다라고 말한 장본인이 이해찬이니 자기는 전혀 창피함을 느끼지 않고 고개를 수그릴 수 있겠지만 국민들은 뭐가 됩니까? 정말 이 뒤늦게라도 이런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게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이라든가 또 정부가 경각심을 갖는 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